자칭 아시아 최강이라 자부했던 일본이 베트남의 진땀승을 거두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일본이 카타르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베트남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일 저녁에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D조 1차전에서 일본이 베트남에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피파 랭킹 17위인 일본이 피파 랭킹 94위인 베트남을 만나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였죠. 그러나 일본은 전반 한때 베트남이 2대1로 리드당하고 점유율에서도 큰 우세를 보이지 못하며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 또 일본은 측면 수비와 골키퍼,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 등 친선 경기 연승 중에는 보이지 않았던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죠. 두세 명을 제외하면 오늘 나온 선수들이 대부분 주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본 팀의 아시안컵 여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일본이 베트남을 상대로 예상외의 고전을 면치 못하자 일본 언론과 축구 팬들은 상당히 당황하는 분위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일본 5채널 축구 게시판에 경기 종료 직후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또 영상 후반부에는 일본의 졸전에 대한 한국의 반응을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와 댓글 반응도 이어집니다. 경기 종료. 오늘의 반성, 자이온. 이겼지만 일본의 약점을 다른 나라에 마구 노출시켰어. 다음엔 질 듯. 첫 경기에서 고전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 베트남의 듀얼이 상당히 강했지. 이토가 별로 활약하지 못했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고전했던 베트남을 상대로 무난하게 이겨서 다행이다. 실점은 반성해야 해. 이토도 모리타도 엔도도 스가와라도 별로였어. 잔디가 거시기 했는지 컨트롤에 애를 먹더라. 볼도 가볍다고 하던데. 베트남은 독일보다 강했다. 이상하게 베트남을 한 수 아래로 취급하고 있는데 최종 예선 사이타마에서 1대1이었잖아. 몇 분 만에 쿠보의 대단함이 돋보였다. 쿠보는 내려서 빌드업도 가담할 수 있고 키핑도 할 수 있고 압박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정된다. 쿠보는 모두를 살리니까. 미토마 씨를 제일 잘 쓰는 것도 쿠보일 거야. 이라크와 인도네시아가 상대라면 베트남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내용대로라면 보통으로 한국 이란에 지겠네. 호세아는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선발로는 쓸 수 없잖아. 2점 정도 리드할 때밖에 쓸 수 없잖아 이거. 일본의 원톱으로 출전한 호세아 선수는 최악이었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은 우에다, 후반은 마에다면 되잖아. 호세아를 쓸 바엔 미나미노를 톱으로 하는 쪽이 나을 듯. 포스트 플레이는 기대하지 않고 전방 압박이라면 마에다도 좋아. 첫 경기 2011년 요르단 1대1 무승부 이후 우승, 2015년 팔레스타인 4대0 승리 이후 8강 탈락, 2019년 투르크메니스탄 3대2 승리 이후 결승 진출, 2024년 베트남 4대2 승리 이후. 첫 경기에 고전하는 쪽이 그우를 위해선 좋아. 진검승부의 아시아는 만만치 않아. 최종 예선에서 중국, 베트남, 오만에게 3경기 연속 1대0 신승을 거뒀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해. 아시안컵 같은 건 국내파만으로도 여유 라고 씨부리던 것들아, 잠이 좀 깨냐? 골키퍼만큼은 10년이 지나도 한두 단계 떨어졌다 고 하겠지. J리그는 이제 그만 외국 국적 골키퍼의 신규 영입을 금지하면 좋을 텐데. 남총의 골키퍼를 육성하는 곳이냐? 오늘의 스가와라 같은 녀석들을 보면 중동 세력에게는 상당히 당하지 않을까. 오늘 스가와라의 플레이라면 마이쿠마 쪽이 스가와라보다 좋을 듯. 오늘은 심했지만 스가와라의 지상 영합은 그렇게까지 걱정되지 않아. 걱정스러운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중 영합 쪽. 이 실점째의 녀석도 스가와라가 벗겨져서 프리로 뛰어오르고 있었어. 한국 6대0 응우엔, 일본 4대2 응우엔, 일본 3대0 총. 그건 그렇고 오늘은 계속 불안감밖에 없는 첫 경기였다. 이겨서 다행이다. 첫 경기에 절정을 찍은 팀은 그 다음이 없으니까. 다음 이라크전도 이겨도 접전이겠구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스가와라는 사실 퇴장? 심판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오늘의 주심은 상당히 공평했고 잘 판정했다. 한국 심판은 안정감이 있어. 강팀이 단단하게 지켜왔을 때 무너뜨릴 녀석은 쿠보와 미토마 정도밖에 없어. 이토로는 무리야. 골키퍼라는 일본의 약점이 발견되었군. 사이드백으로서 발이 느리다는 건 치명적이잖아. 스가와라는 스텝업 무리야. 이 정도라면 한국이나 사우디 정도의 공격력을 능가하는 것은 무리. 미토마, 토미야스, 쿠보를 시계한 건 한국이라면 손, 민재, 강인을 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베트남에 고전하겠지. 풀멤버였다면 6대0 정도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함. 월드컵 본선에서 아르헨티나도 사우디에게 졌으니까 고전했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야. 다음은 일본 언론이 전한 한국의 반응 기사와 댓글 반응입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부터 보시죠. 모리아스 재팬, 베트남전 4대2 신승의 한국 언론, 우승 후보라는 평가에 어울리지 않아. 모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은 1월 14일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베트남과 대전, 한때 역전을 허용하는 등 고전 끝에 4대2로 신승했지만 한국 언론은 우승 후보라는 평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전했다. 그대로 4대2로 달아난 일본은 4대2로 대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지만 한국의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은 베트남과 다르게 일본에게는 다소 굴욕적인 기록이다. 아무리 풀멤버의 완전체는 아니라고 해도 한 수 아래인 베트남에 고전하는 모습은 우승 후보라는 평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라며 고전에 대해서만 전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10전 하면 9패한다. 하지만 1승은 따내겠다 라고 공언했던 투르시에 감독은 역시 그 투르시에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을 꺾은 일본은 착실하게 힘을 북돋고 있다. 투르시에 감독 시절을 거치고 투르시에 감독이 이끄는 팀과 싸우다니 드라마틱하고 멋지다고 생각한다. 이런 역사의 축적도 더 강한 팀을 만드는 양식이 될 듯. 한국의 평가는 필요 없어. 목적은 우승이죠. 신경 쓰지 말고 이겨나가자. 이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 그런 내용. 결국 무너뜨리지 못했고 세트플레이에서 2점이나 빼앗겼으니까. 무실점으로 상대에게 슛조차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다면 아무 말도 안 해. 결국 이기면 된다라는 건 내용을 볼 의미도 말하는 의미도 없어져 버리니까. 한국의 경우 자신의 발언이 정반대의 결과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와 꽂히는 부메랑 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보도는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말 그대로야. 일본 팬들도 납득하지는 못해. 하지만 그런 싫은 흐름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크다.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앞으로 2경기에서 진가를 발휘하면 돼. 그건 그렇고 마지막 투르시에와 모리아스의 투샷은 아저씨로서 감회가 새롭다. 이것은 본선. 납득도 뭣도 없어. 몇 골을 먹든 이기면 문제없음. 첫 경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던 중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다. 그것뿐. 그냥 결승전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시험 운전으로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싶다. 결승전에서 압도해서 역시 너무 강했다 라고 말하게 하면 돼. 친선 경기에서 베트남을 6대0으로 이겼으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만 역시 친선 경기와 본선은 달라 라는 거죠. 오늘을 대비해서 투르시에 감독은 전술을 숨겼습니다. 거기에 더해 투르시에의 전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베트남 선수의 높은 능력에 놀랐습니다. 투르시에의 일본 분석이 들어맞았다. 게다가 단순히 베트남 선수가 훌륭했을 뿐이죠. 아, 이거 위로부터의 시선이었던 건가? 밑에서부터 질투하는 시선이라고 생각했다. 별로 좋지 않은 경기에서도 어떻게든 이겨내는 것이 강국. 이 경기는 일본이 그런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 한층 더 마음을 다잡고 서서히 기어를 올려서 결승전에서 피크에 오르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공식전의 첫 경기에서 한때 역전당해도 최종적으로는 4점을 따서 2점 차로 이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강하다는 것. 월드컵이든 아시안컵이든 강호라도 쉽지 않아. 호주도 고전했고. 거듭 말하는데 이것이 축구야. 마지막에 이기면 돼. 스페인도 아르헨티나도 월드컵 우승할 때 첫 경기를 놓쳤으니까. 일본은 이겼지만 예상 밖의 고전으로 스타트. 이 정도가 보는 쪽도 재밌다. 첫 경기의 어려움이잖아. 유럽파가 없었다면 어떤 결과였을까? 국제대회는 친선 경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니까 편안한 상대는 없어. 다만 한국도 첫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어. 의외로 고전할지도 몰라. 스가와라에게 2차례 레드카드의 위기가 있었다. 나왔다면 위험한 경기였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매치업했던 베트남의 어린 선수가 대단했다. 중간에 내려가줘서 한숨을 돌렸다. 잘도 말하네. 직전의 연습 경기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1대0으로 대고전. 게다가 전혀 재미없는 소금 축구를 해놓고서 아시안컵의 첫 경기를 얕보네. 대근 첫 경기가 거북한 중동세 상대니까 그대로 얕보다가는 패해서 대회 초반에 큰 타격이 될지도 몰라. 이번에는 심했다. 이러면서 압도적인 우승 후보라니 너무 부끄럽다. 패스미스가 많고 공격 형태도 뒤죽박죽이고 개인의 힘으로 이긴 거나 마찬가지. 친선 경기와 공식전의 차이를 보여줬다. 여기서부터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이나 이란을 이길 수는 없어.
기대가 높았던 만큼 아쉬웠지만 이제부터 본래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네. 라고 이라크에게 1점밖에 못 따서 크게 고전한 나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 그대로 돌려드리죠. 한국은 아무리 풀멤버의 완전체는 아니라고 해도 한 수 아래인 이라크에 고전하는 모습은 우승 후보라는 평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라크는 베트남보다 강하고 한국은 베트남에 대승했다. 이번 경기는 누가 봐도 일본은 강하게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어. 무슨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니 이겼는데? 여기서 무승부나 졌으면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이라크는 베트남보다 강하다? 일본도 이라크전은 더욱 마음을 다잡고 임할 테니까 전혀 문제 없어. 일본의 조별리그 선두 통과, 아시안컵 재패에 아무런 지장도 없어. 더 말하면 일본은 요르단을 6대1로 이겼는데 한국은 과연? 한국은 베트남의 5대0이었다고 하는데 친선 경기의 스코어는 의미가 없다는 것. 상당히 한국을 싫어하네.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만 달잖아 너. 그동안 일본 언론과 축구팬들은 일본은 주전 비주전 구분 없이 누가 나와도 큰 차이가 없다 라며 두터운 스쿼드를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과 팬들은 아시안컵 정도는 우승팀 몇 개를 만들 수도 있다 라며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현실은 이제 겨우 베트남을 상대로 한 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벌써부터 누구를 빼야 하고 누가 주전인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상관도 없고 재미도 없는 댓글이라 전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일본 기사의 댓글 대부분이 부족한 선수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어서 선발 명단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러게 왜 그렇게 설레발을. 아까 한국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댓글로 돌려준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누가 나와도 차이가 없는 두터운 스쿼드라며? 그럼 누가 나와도 베트남전이랑 비슷하겠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